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세계경제포럼 인 다보스의 강성호입니다. 자, 2025 다보스 포럼이 지난 1월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능의 시대를 위한 협업을 주제로 기술 혁신과 경제 변화, 기후 위기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다보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실제로 오고 갔는지, 세계 각국 리더들은 어떤 해법들을 제시했는지, 자, 다보스 포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2025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5 세계경제포럼 인 다보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의 연규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이사이자 야놀자 CSO이신 김종윤 대표이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다보스 포럼 하면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크레타 툰베리의 기후위기 연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연규 기자, 다보스 포럼은 어떤 행사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위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인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이 포럼의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포럼, 네. 월드 이코노믹 포럼입니다. 지난 1971년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경영학자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설립이 됐고 현재도 슈밥은 회장으로서 수십 년간 이 다보스 포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름이 세계경제포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경영포럼, 유로피언 매니지먼트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럽 기업인들만 서로 모여서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 주제가 단순한 경영 전략을 넘어서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 등을 모두 아우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1987년 지금의 세계경제포럼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글로벌 포럼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올해의 경우 총 130개국에서 무려 3천여 명의 각국 정부, 네. 국제기구, 민간 기업의 고위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이 4박 5일 동안 참여한 강연 및 토론 세션 수는 총 5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매일경제신문이 매년 개최하는 세계지식포럼은 그렇죠. 이 세계경제포럼을 참고해 만든 행사입니다. 지금 저희 세계지식포럼도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인 포럼으로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 중국 대통령, 유럽 정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록 같은 글로벌 대기업 CEO들이 참석을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우리 야놀자도 간 거 아닙니까? 대표님, 야놀자가 올해 다보스에 입성했습니다. 그 과정도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게 된 건지. 야놀자가 해외에 진출하고 나서 네. 미국의 오피스를 만들면서 혁신자 포럼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에 우선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그 그룹에서 Vertical AI라는 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어찌 보면은 새로운 컨셉. 최근에는 이제 팔란티어부터 다양한 그렇죠. 업체들이 그러한 개념을 만들고 있지만 네. Vertical AI 컨셉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했고 동시에 작년에 FII, Future Investment Initiative라는 중동의 다보스라고 불리는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포럼이 있습니다. 네. 그 포럼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사우디의 관광부 장관과 미팅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저희가 말하고 있는 Vertical AI라는 컨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그 컨셉이 이번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과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오.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를 초대하셔서 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우디의 FII, 이 중동의 다보스인데 여기에 또 먼저 갔다 오시면서 또 마중물 역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이 다보스 포럼의 메시지가 궁금한데요, 연규 기자. 자, 올해 화두는 어떤 것이었고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포럼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 AI였습니다. 네. 그 포럼의 대주제부터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 영어로는 Collaboration for Intelligent Age였을 만큼 AI에 대한 화두를 포럼이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는 과거 그 다보스 포럼의 그 대주제와는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신뢰의 재건, 그 전에는 분열된 세계 속 협력, 그 전에는 역사의 전환점. 이렇듯 조금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지정학 쪽에 이제 치중된 그런 대주제였는데 네. 올해 주제는 이전과 달리 지능형 시대, 즉 A라는 특정 분야를 내세운 점을 보더라도 AI가 현 인류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AI가 전세적인 화두로 얼마나 크게 떠올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장소는 실제 포럼, 즉 500여 개의 각종 강연과 토론이 이어지는 콩그레스 센터 내부와 그 외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 외부엔 각종 기업들의 전시관이 큰 길을 따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엑스포처럼 기업들의 홍보관이 꾸며져 있는데요. 오. 그 홍보관을 구성한 기업들도 대부분 AI와 관련된 IT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더라도 현 시대의 최대 화두는 테크, 즉 AI를 활용한 기술 발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건 두 분의 영어 발음이 장난 아니게 너무 좋다. 특히나 두 분 F 발음이 너무나 좋으시다. 제가 좀 작아지는 기분이 좀 듭니다. 대표님, 그 기업에게 다보스 포럼이 중요한 이유 혹은 의미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이트, 두 인사이트. 번째는 네트워크, 네. 마지막은 개인적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선 인사이트는 AI라는 것이 네. 사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말 AI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다보스 포럼의 다양한 세션을 참가하면서 제가 믿지 못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 두 번째는 기업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AI를 실패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모두가 AI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인사이트는 단순하게 제가 글을 읽거나 혹은 어디서 얘기를 듣거나 영상을 보는 것 이상의 그 이상.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측면에서 진정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네트워킹인데 이제 그 수행원이 5명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말로만 듣던 예.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다 그냥 길을 걸어 다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가드를 내리고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말로만 듣던 각국 정상들한테 가서 나는 어떤 회사에서 왔고 어떤 사람인데 라면서 말을 걸으면 대화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가드를 낮추고 만나기 때문에 진짜 큰 네트워킹이 가능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그 성장인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세션이 그 조찬 세션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아마존 그리고 시티은행, 네. 그다음에 머스크 그리고 맥킨지에 있는 예. 이 4개의 기업에 있는 대표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는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리더십은 권위를 놓고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앤디 제시는 나는 마지막에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제인 CT 대표는 나는 사람들하고 장난치고 내가 실수를 하는 것이 그 조직의 생산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휴머니즘 있고 네. 뭔가.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과 굉장히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경험은 사실 조직의 리더가 되고 싶고 그 리더로서 더 성장하고 싶은데 그것을 생생하게 그들의 경험으로 듣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보스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네.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보스 포럼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망해 볼 텐데요. 자, 올해 다보스 포럼은 한국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참여했다고요. 자, 연규 기자, 한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이걸 또 전망 여러 가지를 좀 주제로 해서 미디어 브리핑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었고 반응이 좀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네,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보스 포럼을 찾았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포럼 축하 체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팅, 샘 올트먼 오픈 AI CEO, 그다음에 UAE 경제부 장관 등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제 주로 이제 경기도의 도정 업무를 위해서 다보스를 찾았던 반면,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제로 이제 미디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리더십 공백이 당분간 지속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펀더멘털이 굳건하고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 대한 어떤 우려를 좀 진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들을 여러 차례 발신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은 야놀자도 다보스 포럼의 주제인 이 지능의 시대를 위한 협업에 맞춰 아까 발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여행 Vertical AI 소개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관심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맞습니다. 끝인가요? 네. Vertical AI를 설명드리려면 저희가 처음 강조한 부분이 스트림라인 데이터 플로우라고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저희가 우선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행이다라고 하면은 여행을 경험하는 장소, 이게 이제 공급자일 거고요. 그 데이터가 흘러서 여행을 경험하는 여행자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여행자는 다시 그 여행하는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계속 흘러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현재 흐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글로벌 200개국 이상에서 이 데이터를 흐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하다라는 그러한 관심을 받았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모빌리티 때문에 자율 운영도 굉장히 좀 익숙하고 그리고 젠 AI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연결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특히 이 자율 운영은 최근에 이제 구글이랑 그 AI 컨시어지라는 서비스로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주요한 AI 기업들과 협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저희가 말하는 벌티컬 AI가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서 이 버티컬 하면 좀 수직적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즘 기업들이 많이 쓰지 않는 키워드이긴 해서 한번 여쭤봤고, 저도 지인이 이제 야놀자에 다니고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내 문화가 엄청 또 버티컬이 아니죠. 수평적이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호칭을 뭐 사장님, 부장님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이름과 님을 붙인다고요? 저희가 영어 이름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서 님도 안 붙이고요. 한글 이름을 쓸 때만 님을 붙입니다. SNL에서 보듯이 우리가. 네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영어 이름은 혹시? 전 제프. JEFF. 제프. 알겠습니다. 기자님 영어 이름 있으시죠?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Q를 Q로 씁니다. 그래서 Q. 네, 그냥 Q로 이제 불리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호라서 호 이렇게 합니다. 제프와 Q, 호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보스에서 올해 제일 많은 관심을 받은 남자, 문제적 남자,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기조와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화상 연설은 취임 이후 열린 첫 국제 무대 연설이라서 더욱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히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전 세계 리더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을 향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독려한 것인데요. 특히 세금 완화에 대해서는 전 세계 기업들을 향한 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인센티브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반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일종의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트럼프는 빠른 속도로 국가별 그리고 산업별 관세 정책을 연이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인해 미국이 벌어들이는 수천억 달러, 심지어는 조 단위의 돈이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그렇죠. 행위인데요. 그 외교 정책에서도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트럼프는 강조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밝힌 것처럼 자,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트럼프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우선 트럼프는 취임 직후 이제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했었는데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거는 이제 지난 2월 19일 발표한 관세 정책. 그러니까 수입 자동차에는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입니다. 그렇죠.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한국은행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반도체는 가뜩이나 올해 들어 범용 반도체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산업의 하방 리스크는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삼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자동차 산업 전망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개시되면 현대차 등 국내 업체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감소하면 당연히 GDP는 물론 국내 고용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관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경제 성장률 1%대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무래도 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보면은 이번 소주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기술 혁신과 경제 변화, 기후 위기와 사회적 신뢰 회복인데요. 김종인 대표님은 이 중에 어떤 화두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제를 참 잘 정한 게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많은 영역은 두 개거든요. 네. 하나는 글로벌, 또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로 모든 게 열리면 결국에는 더 경쟁력이 있는 영역이 더 강해지고 경쟁력이 조금만 떨어지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양극화를 풀어주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만든 큰 리조트에만 머물다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실제 로컬 비즈니스는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로컬 비즈니스는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예약을 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양극화. 그죠. 근데 그 정보를 줄 수가 없는 게 그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혹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로컬 비즈니스가 매우 낮은 비용으로 디지털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 정보가 노출될 거고 노출된 정보로 더 많은 사람들은 올 거고 그러면은 그 나라에 있는 로컬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호텔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 참 잘한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결국에는 각 나라에 소개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회들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기술 혁신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마지막으로 그 양극화 해소된 게 GDP의 성장에도 연결되는 이러한 흐름을 이번에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결국 기술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산업을 성장시킨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규 기자님은 다보스 포럼에서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눈에 띈 것은 무엇인가요? 눈에 띄었던 점을 물어보셨는데 좀 반대로 이제 눈에 띄지 않았던 점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줄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가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AI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2기 정권 하에서의 어떤 글로벌 경제 변화들 이런 임박한 이슈들에 비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다소 묻힌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다보스에서 인터뷰했던 한 지정학 전문가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논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 또 전면이 아닌 좀 마쿠에서 좀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항상 다보스 포럼에서는 기후에 대한 이야기, 기후 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하는데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 2기 정권, AI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기상과 관련된 것은 좀 묻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두 분은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다녀온 소감 그리고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비전, 느낀 점 이런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연규 기자님. 네, 우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어떤 세계 외교의 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좀 존재감이 좀 미약하게 비춰졌다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이제 김준용 대표님께서도 이제 초청을 받아갔지만 한국인 참가자 수가 단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번 그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참석자 수가 총 3천여 명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16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더욱더 적게 보일 수밖에 없는 숫자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그 다보스 포럼은 단순히 강연과 토론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김정은 대표님과 같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마쿠에서 이제 수십 번의 이제 미팅을 아주 그 집약적으로 하는 효과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외교의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다보스에서 좀 한국의 존재감이 조금 더 이제 커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사실 저도 한국의 존재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라는 산업이 앞으로 메인이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는 확실하다. 우리는 AI에 올인한다. 우리 국가는 모든 것을 AI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저는 그게 단순하게 미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AI 선도 국가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중동 국가, 유럽 국가들이 AI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한국이 빛을 발해야 되는, 왜냐면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본 것은 아직 AI는 너무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프라만 바라보고 있으면 인프라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서비스로 바뀔 거고 서비스 바뀌었을 때 또 서비스 따라가다 보면은 저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했지만 아직 너무 초기이고 인프라 이후의 기회가 너무 클 거다라는 측면에서 저희한테도 기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 어느덧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의 시대, 상상할 수 없던 기후 위기의 습격 등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계의 경제 향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까요? 자, 2025 다보스가 우리에게 그 길을 묻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특집 세계경제포럼 2025 인 다보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